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엔트리로 고슴도치 이야기라는 한 편의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고슴도치 이야기 만들기를 학습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이 엔트리로 또 다른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 그러면 만들기 전에 한번 프로젝트를 한번 살펴볼까요?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면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겠죠. 시작하기를 누르니까 이야기가 쭉쭉 나오고요. 고슴도치가 가시가 있어서 따가워가지고 원숭이가 다가가지 못해요. 그래서 친구가 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걔는 단단한 껍질로 되어 있죠. 그래서 고슴도치에게 갔더니 아프지가 않죠. 그래서 둘이 친구가 됐다는 아주 훈훈한 이야기인데요. 이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사용할 블록들이나 기능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오늘 처음 나오는 오늘 처음 나오는 오브젝트는 요 고슴도치 이야기라는 요 오브젝트, 요 글상자 오브젝트인데요. 오브젝트 추가하기에 들어가셔서 글상자 누르시고,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글상자를 여기 써줄 말을 쳐주고, 그 다음에 여기 글씨체, 이제 서체나 글씨체랑 그다음에 굵게도 해줄 수도 있고요. 밑줄, 기울기 이런 것들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적용을 하면 이런 식으로 글상자 오브젝트가 생기는데요. 글만 써줬을 뿐이지 오브젝트랑 기능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치도 바꿔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방향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지금부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 이야기를 아까 보니까 처음에 프로그램을 실행시켰을 때 요 블록을 사용하면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뜻이죠. 프로그램을 실행시켰을 때 요 글상자가 나와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글상자를 만들게 되면 여기 옆에 카테고리에 글상자 카테고리가 새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기 글쓰기라는 기능은 여기에 글을 써주는 것이고, 그래서 만약에 엔트리라고 글쓰기라고 하면 이 고슴도치 이야기로 쓴 부분이 엔트리라고 바뀌고요. 뒤에 이어쓰기는 뒤에 이어쓰는 것이고, 앞에 추가하기는 앞에 추가하고, 텍스트 모드 지우기는 여기 있는 글자들이 다 지워지게 돼요. 궁금하시다면 여러분이 한번 직접 시험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일단 그러면 시작하기 버튼을 눌렀을 때 고슴도치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해주어야 되겠죠. 여기 글상자에 지금 여기 글상자 오브젝트를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나올 말이 고슴도치는 언제나 외로웠어요 라고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요. 글이 나온 다음에 바로 바뀌면 너무 이야기가 빨리 전개가 되니까 2초의 간격을 두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아까 여러분이 잘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고슴도치 이야기 한 다음에 이 글자의 크기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생김새 탭에 가서 크기를 70만큼 바꿔줄게요. 그 다음에 다시 글상자에 가서 이제는 여기 있는 고슴도치 이야기란 글을 이야기로 바꿔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엔트리라고 이거 글쓰기 블록 가져온 다음에 고슴도치는 언제나 외로웠어요 라고 글을 써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가 글이 계속 바뀐 다음에는 시간 간격을 조금씩 둬서 여러분이 이야기 전개 속도를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이야기가 너무 길다면 이 몇 초 기다리기를 좀 줄여주면 되겠죠. 자, 여러분 그 다음에 고슴도치는 언제나 외로웠어요 라고 2초를 기다리는데, 자 여러분 2초 기다린 다음에 고슴도치가 혹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혹시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네, 여러분 고슴도치가 뭐라고 했냐면 고슴도치가
왜 나는 친구가 없을까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텍스트 여기 글상자 오브젝트에서 명령을 내려주는 거지만 실제 실행하는 것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고슴도치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무기점에 간 울버린 그거 할 때 우리가 신호 보내기 받기 기능 배웠죠. 그래서 신호 보내기 기능을 사용할 건데 오늘은 신호 보내고 기다리기 기능을 사용할 거예요. 자, 여러분, 신호 보내기랑 신호 보내기 고 기다리기 두 가지 블록의 차이점이 뭐냐면 신호 보내기 블록은 신호를 보낸 다음에 신호를 그러면 받겠죠. 신호를 받았을 때 이 블록 같은 경우는 보낸 다음에 얘가 실행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얘도 별도로 실행을 같이 하게 돼요. 무슨 소리냐? 예를 들어서 신호를 보낸 다음에 신호 6을 보낸 다음에 x좌표를 10만큼 바꾸기. 그 다음에 신호 6을 받았을 때는 y좌표를 10만큼 바꾸기 라는 명령어가 있다고 했을 때 이 블록 같은 경우는 지금 신호를 보낸 다음에 x좌표 10만큼 바꾸기를 바로 실행해 주고요. 밑에 있는 것도 신호를 받자마자 바로 실행을 해줘요. 즉 독립적으로 명령어들이 실행된다는 건데요. 근데 신호 보내고 기다리기 같은 경우는요. 신호를 보낸 다음에 아래에 있는 명령을 다 수행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명령 x좌표를 10만큼 바꾸기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여러분이 한번 빈 프로젝트 만들기 실행하셔서 여러분이 한번 기능을 한번 시험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호 보내고 기다리기 기능을 사용을 할 거예요. 신호 보내고 기다리기. 근데 고슴도치가 나는 왜 친구가 없을까라고 이야기하는 거를 선생님은 고슴도치 1이라고 신호를 설정을 해줄게요. 자, 신호 만들기는 신호의 속성 탭에 들어가서 신호 누르고 그 다음 신호 추가하면 여기다가 새로운 신호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만들 수가 있죠. 그럼 그 다음에 여기 연필 버튼을 누르면 수정을 할 수가 있고요. X 버튼을 누르면 신호가 지워져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신호를 보내고 기다리기 기능을 사용할 거거든요. 그래서 고슴도치 1이라는 신호를 보낼 거예요. 고슴도치 1이라는 신호를 보내면 자, 그 다음에 지금 고슴도치 오브젝트로 넘어왔거든요. 아까는 이 글상자 오브젝트였는데 이제 고슴도치가 명령을 실행해야 되니까 이 고슴도치 이야기, 즉 글상자 오브젝트에서 고슴도치 오브젝트로 넘어가요. 자, 고슴도치 오브젝트로 넘어와서 고슴도치 오브젝트가 고슴도치 1이란 신호를 받았을 때 1이란 신호를 받았을 때 모양이 보여지게 돼야 돼요. 그래서 모양 보이기를 해주고요. 신호를 받은 다음에 고슴도치가 등장을 해야 되니까 생김새 탭에 들어가서 모양 보이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왜 나는 친구가 없을까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말하기 기능에 들어가서 왜 나는 친구가 없을까 라고 이야기해주고 2초 동안 이야기하게 해줄게요. 지금 모든 간격을 다 2초로 설정을 해놨으니까 2초가 좋겠네요. 다음 이야기 전개 속도가 2초가 된다는 거겠죠. 아까도 선생님이 이야기했듯이 여러분이 이야기 전개 속도를 조금 빠르게 하고 싶으면 초 간격을 줄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명령들을 다 실행한 다음에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요. 자, 이 명령들을 다 실행하면 그 다음에서 이제 밑에 명령들이 실행이 돼요. 신호 보내고 기다리기 기능이니까요. 그러니까 신호를 보낸 다음에 이 고슴도치 1이라는 신호를 보낸 다음에
고슴도치가 신호를 받아서 명령을 실행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밑에 걸 실행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신호 보내기와 신호 보내고 기다리기의 차이점이에요. 신호 보내기를 만약에 요 블록을 사용하게 된다면 아까 요 명령이 실행되는 동시에 밑에 고슴도치 여기 신호 보내기 밑에 또 명령이 주어지면 동시에 실행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야기가 동시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야기 순서가 맞지 않으니까 반드시 신호 보내고 기다리기 기능을 사용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왜 나는 친구가 없을까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원숭이가 다가왔죠. 그래서 이 위에 이야기가 또 바뀌어야 되니까 글상자 탭에 들어가서 이때 원숭이가 다가왔어요 라고 글을 쓰면 고슴도치는 언제나 외로웠어요 다음에 이때 원숭이가 다가왔어요 라고 바뀌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야기 흐름상 2초를 기다려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원숭이 이제 또 다른 동물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시작 카테고리에 들어가서 이번에는 원숭이가 나오는 것을 원숭이 1번 신호라고 선생님은 지금 미리 만들어 놓았는데요. 신호 추가하기 위해서 미리 설정을 해놨습니다. 자, 원숭이 1이라는 신호를 보내면 원숭이가 신호를 받아야 되겠죠. 신호 받으면 이제 명령들을 실행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아까 이 글상자 오브젝트에 있는 명령들을 수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원숭이 1 신호를 받았을 때 근데 여러분 처음에 원숭이는 숨겨져 있었죠. 그래서 원숭이가 짜잔 하고 나타나야 돼요. 생김새 탭에 들어가서 일단 모양이 보여져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원숭이가 나타나서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친구가 되어줄게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생김새 탭에서 여기 말하기 해서 안녕 내가 친구가 돼줄게 라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2초 동안 말하기를 할게요. 2초 동안. 자, 그 다음에 2초 동안 말한 다음에 지금 원숭이의 위치가 좀 숨겨져 있는 위치가 보면 원숭이의 위치가 처음에 여긴데 원숭이가 이제 처음에 여기 있다가 이제 다가가잖아요. 그래서 위치 설정을 해줘야 돼요. 위치 설정을. 원숭이가 처음에는 요 정도 다가갔다가 조금 더 다가가니까 이제 고슴도치 가시에 찔렸죠. 아까 처음에 이야기를 보니까. 그래서 2초 동안 움직임 탭에 들어가서 2초 동안 고슴도치 가까이 위치가 한 요정도 하면 되겠네요. 선생님은 마이너스 63과 그 다음에 마이너스 23으로 해줄게요. 위치로 이동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닿으면 이제 원숭이가 이제 고슴도치 가까이 다가가서 가시에 찔리게 되죠. 찔리니까 아 따가워 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생김새 탭에 들어가서 아 따가워 라고 이야기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찔린 다음에 그 다음에 원숭이가 어떻게 했죠? 그렇죠, 도망갔죠. 그래서 움직임 탭에 가서 몇 초 동안 움직이게 해서 원숭이가 도망가는 위치를 한 요정도로 지정을 해줄게요. 그래서 간단하게 X좌표 100, Y좌표 0으로 합시다. 근데 도망가는 속도는 좀 빨라야 되니까 시간을 지금 2초로 돼 있는데 1초로 해줄게요. 1초 동안. 자, 그러면 처음에 안녕 내가 친구가 되어줄게 라고 이야기했다가 2초 동안 여기 다가가서 찔린 다음에 아 따가워 이야기하고 다시 1초 동안 뒤로 도망가는 것까지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흐름에 들어가서 2초 기다리고요. 간격을 좀 설정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원숭이가 이야기하죠. 너랑 친구 못하겠어. 찔렸으니까요. 이거를 2초 동안. 자, 그 다음에 2초 동안 말한 다음에 이제는 원숭이가 지금 방향이 지금 고슴도치를 보고 있는데 방향이 바뀌면서 좌우가 뒤집히면서 도망을 가야 되겠죠. 무대에서 퇴장을 해야 되니까 좌우 모양 뒤집기를 사용할게요. 좌우 모양 뒤집기 사용한 다음에 도망가는 위치를 한 200에서 한 요정도 위치에 설정해 줄게요. 그래서 움직임 탭에 들어가서 2초 동안 200에 0 합시다. 200, 0. 자, 그 다음에 원숭이가 도망가려면 이제 무대에서 퇴장을 해야 되겠죠. 이제 이 책에서 퇴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모양을 숨겨줄게요. 자, 여기까지 하면 원숭이가 이제 등장했다가 고슴도치에게 말하고 찔렸다가 다시 도망가는 그 명령어들을 작성을 해보았어요. 요건 다시 숨기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신호를 다 이제 원숭이를 신호를 받았을 때 이 명령어들을 다 실행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신호 보내고 기다리기 밑에 있는 명령들을 수행하게 되겠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호 보내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신호 보내고 기다리지 않고 바로 밑에 있는 명령들을 수행하지만 신호 보내기 기다리기 블록은 아까의 명령들을 신호 받았을 때 명령들 다 실행을 한 다음에 실행하는 것과 기다린 다음에 그 다음에 밑에 거를 다시 이어서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원숭이는 다 끝났어요. 원숭이가 친구가 되려고 했는데 너무 따가워서 도망을 갔죠. 그래서 고슴도치는 슬펐죠. 그래서 글상자가 바뀌어야 되겠죠. 여기 고슴도치 이야기가. 그래서 고슴도치는 슬펐어요 라고 글을 써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간격을 둬야 되겠죠. 2초 기다리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고슴도치가 슬프니까 또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고슴도치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했어요. 아까 이야기 처음에 살펴보니까. 자, 그래서 2초 기다린 다음에 또 신호 보내고 기다리기 기능을 사용할게요. 이번에는 고슴도치 2라고 신호를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 이 신호 보내기 기능 같은 경우는 명령은 여기서 내리지만, 즉 지금 여기 글상자 오브젝트에서 명령을 내리지만 실제 수행하는 거는 고슴도치가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신호 보내고 기다리기, 신호 보내기 이런 기능들을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고슴도치 2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고슴도치가 이야기를 합니다. 또 2초 동안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아. 자, 이렇게 해주면 이제 2초 동안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밑에 있는 명령들이 실행하겠죠. 자, 여러분, 이제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 이제 누가 왔습니까? 그렇죠, 개가 왔죠. 그래서 이제는 개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개가 다가왔어요 라고 이 글상자를 바꾸고 2초를 기다려요. 또. 자, 그 다음에 개가 이제 또 등장을 해서 이야기를 전개해야 되기 때문에 시작 탭에 들어가서 신호 보내고 기다리기인데 선생님은 개 1이라는 신호를 보내주겠습니다. 자, 개 1이라는 신호를 보내고 기다리면 이제 개 1이라는 명령을 다 실행을 한 다음에 신호에 대한 명령을 실행한 다음에 다시 일로 돌아오게 되겠죠. 자, 개 오브젝트 클릭하시고 이제 개에 대한 명령어를 작성해 줘야 되는데요. 자, 개 1이라는 신호를 받았을 때 지금 아까 원숭이와 마찬가지로 처음에 지금 개가 이렇게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모양이 보여줘야 되겠죠. 모양 보이기.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를 전개할게요. 안녕. 2초 동안 얘기하고 한마디 더 쓸게요.
그 다음에 난 몸이 딱딱해서 네 옆에 있을 수가 있어. 자, 여러분 여기까지 얘기한 다음에 아까 여러분이 이야기를 처음에 프로젝트 보셨으면 알겠지만 자, 혹시 이야기가 기억이 안 나는 학생은 안 나는 학생들은 강의 영상 앞부분에서 어떤 이야기였는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고슴도치와 개가 둘이 서로 만나죠. 근데 만나는 게 개랑 지금 고슴도치랑 먼저 가고 즉 순서가 있는 게 아니라 동시에 둘이 접근을 해요. 그러니까 이 고슴도치에게도 명령을 내려서 개 쪽으로 다가오게. 그 다음에 여기 개는 또 개 나름대로 움직이게끔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고슴도치에게 여기서 명령을 내릴 거지만 고슴도치가 명령을 받아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블록을 사용해야 되죠? 그렇죠. 신호 블록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둘이 동시에 움직이기 때문에 신호 보내고 기다리기가 아니라 신호 보내기 블록을 사용할 거예요. 자, 그래서 고슴도치 3번이라는 신호로 보내볼게요. 한번. 자, 여러분 이 신호 보내기라는 블록을 사용하면 신호 보내고 이 고슴도치도 신호를 받았을 때 고슴도치 신호 3번이라는 신호를 받았을 때 여기서 명령을 수행함과 동시에 여기 밑에 있는 명령들도 동시에 수행을 하게 돼요. 신호 보내고 기다리기는 명령을 수행하는 걸 기다리지만 이 신호 보내기 같은 경우는 기다리지 않아요. 자, 일단 개가 다가가는 걸 설정을 해주면 2초 동안 개가 한 고슴도치 쪽으로 조금만 다가갈게요. 한 60, 이 정도 움직임 되게 들어가서 2초 동안 60에 마이너스 40. 여러분 좌표값은 선생님이 그냥 임의로 하는 거고요. 여러분이 좌표값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좌표값 임의로 지정해줘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다가간 다음에 걔가 뭐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 라고 이야기했죠.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 라고 2초 동안 이야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고슴도치 오브젝트로 넘어와서 고슴도치도 개가 다가오면서 동시에 다가와야 되겠죠. 그래서 고슴도치 3이라는 신호를 받았으면 움직임 태그에 들어가서 좀 더 가깝게 움직여야 되니까 한 요정도 위치로 한번 움직여 줄게요. 그래서 2초 동안 마이너스 60, 그 다음에 마이너스 40. 자, 여러분 이렇게 여기까지 작성을 하면 이제 다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프로그램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아, 여러분 하나를 안 했네요. 이야기를 마무리해야죠. 그러면 개1 신호 보내고 기다리기, 이 개1이란 신호를 모두 실행을 한 다음에 친구가 되어줄게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밑에 것들을 실행해야 되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면 마지막으로 고슴도치와 개는 좋은 친구가 되었답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해줘야 되겠죠. 자, 그럼 프로그램이 제대로 실행되는지 한번 실행을 시켜 볼게요. 자, 여러분 근데 선생님이 지금 강의 영상에 나오지 않았지만 선생님이 지금 실행을 시켜보니까 지금 몇 가지가 좀 잘못된 것 같아서 지금 좀 몇 가지 고칠게요. 일단 뭐가 잘못됐냐면 이 크기를 70만큼 바꾸기가 아니라 여러분 이 크기에서 바꾸기와 정하기가 있는데 정하는 것은 크기를 그 70만큼으로 정해주는 것이고 70만큼 바꾸기는 현재의 크기에서 크기를 70만큼 더 키워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안에 글상자가 이야기가 언제나 외로웠어요 라고 글을 써줄 때 이 글씨보다 작았나요 컸나요? 그렇죠, 작았죠. 그러니까 원래 크기보다 작게 해줘야 되므로 바꾸기가 아니라 정하기로 해줘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느 부분이 잘못됐냐면 지금 선생님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만큼 움직이를 썼는데 지금 위치로 이동하기를 써야 돼요. 여러분,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40만큼 움직이기라고 하면 현재의 위치에서 마이너스 60, 그 다음에 마이너스 40 만큼 움직이는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위치로 이동하기 이 명령어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그 위치로 이동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고슴도치가 움직여주는 위치를 지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현재의 위치에서 해당되는 위치 값을 직접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즉 여기서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40만 가게 되면 고슴도치가 뒤로 도망을 가버리게 돼요. 그래서 얘가 아니라 이 블록을 바꿔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60, 그 다음에 마이너스 40. 자, 그 다음에 원숭이도 마찬가지로 지금 너무 잘못됐어요. 자, 원숭이도 처음에 친구가 되어줄게 하고 나서 만큼 움직이기가 아니라 위치로 이동하기, 이 블록을 써줘야 됩니다. 마이너스 63, 그 다음에 마이너스 23. 자, 그 다음에는 안녕 친구가 되어줄게 하고 원숭이가 여기다가 이제 이동을 하는데 아 따가워 한 다음에 이제 도망을 갑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는 원숭이가 여기다가 다가와서 찔리게 되죠. 찔린 다음에 이제 도망을 뒤로 가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이 위치값을 요 좌표로 해서 직접 지정을 해줘도 되고요. 또는 여러분 아까 선생님이 만큼 움직이라는 것은 현재 위치에서 그 다음에 얼마만큼 이동해라, 그러한 차이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동시키기는 그 좌표로 직접 이동을 시켜주는 거고, 그 다음에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x가 100만큼 움직이겠으면 원숭이의 위치에서 100만큼 이동을 시켜주는 거고요. 100이니까 앞으로 100만큼 이동하는 거겠죠. 반면에 1초 동안 100과 0, x는 100, y는 0의 위치로 이동하라면 여기 좌표상에 100과 0에 해당하는 한 요 정도쯤에 해당이 되겠네요. 지금 여기 위에 좌표 보이시죠? 한 요 정도 위치쯤에 있겠네요. 여기로 직접 이동을 시켜주는 건데요. 원숭이가 도망을 가야 되니까 만큼 움직이기 요걸 사용할게요. 그래서 얘만 바꿔주는 걸로. 자, 그다음 개도 마찬가지로. 개도 2초 동안 만큼 움직이기가 아니라 얘도 위치를 직접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버리고 자, 프로그램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그러면요. 자, 실행시키면 이야기가 자, 여기서 문제점은 이제 선생님도 하도 많은 블록을 하니까 실수가 나오는데요. 지금 원숭이가 숨겨져야 되는데 지금 숨긴 블록이 없어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설정을 해주면 원숭이 탭에 들어가서 모양을 숨겨주시고, 아, 지금 보니까 여기 아까 요거 블록 넣으면서 블록이 여기가 조립이 안 돼 있네요. 다시 이젠 제대로 될 겁니다. 자, 갑니다.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도망가고 원숭이 사라지고.
걔까지 지금 잘 나왔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만들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중간에 좀 부드럽게 진행이 안 됐는데요. 오늘 좀 블록 쓸 게 좀 많고 좀 복잡합니다, 여러분. 오늘 핵심 기능은 이 신호를 보내고 기다리기. 요 신호 보내기와 기다리기 요 두 개 차이점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만큼 움직이기와 위치로 이동하기 요 차이점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텍스트, 이 글상자 오브젝트 요것도 사용법을 여러분이 익혀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선생님처럼 틀리면 당황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여기 블록에 작성되어 있는 여러분 스크립트들을 보시고 뭐가 잘못됐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수정을 해보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해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만드는 사람은 없겠죠. 그러니까 틀린 부분이 있으면 당황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틀린 부분을 찾아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